네. 세이유쌤이 들어보셨고요. 오랜만에 들었죠? 네. 우리 요즘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곡동 사저 특검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죠. 전 이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얘기할 때마다 진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이신 이상은 다스 회장께서요. 나름대로 이게 좀 6억 뭐 현금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해명을 하시려고 이야기를 좀 하신 모양이에요. 발언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게 준 돈은 장롱 속에 보관해온 현금의 일부 6억 일부였어.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장롱 안에 6억만 딱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몇 억쯤 쌓아놨는데 그 중에서 너 이만큼 뭐 얼마 필요해? 6억? 일로 와봐. 이거 이렇게 주지 않았겠냐. 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장롱 속에 보관해온 현금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현금을 왜 은행에다 보관 안 하시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금고에서 빼다 주고 이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왜 장롱에다가 이불에 돈 냄새 나라고 그러나? 돈 냄새 나는 이불 덮으면 좋으니까? 그런 건가? 그러면 돈이 장롱에 쌓아두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가? 아무튼 장롱 속에 보관해온 현금의 일부를 시영 씨에게 준 거라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참. 물론 이런 분들이 모은 돈이 그닥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을 했다든지 깨끗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좀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은행에 정정당당하게 돈을 넣어두거나 이러지 못하고 붙박이장 이런 장롱 안에 여기저기 곳곳에 비자금 모아두듯이 모아둘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좀 그렇긴 할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넣어둔 붙박이장이래요. 네. 붙박이장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장을 했다고. 뭐야 이게? 붙박이장에 돈을 넣어두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위장이 돼요? 뭐야? 그게 뭘 위장하는 거예요? 붙박이장 앞에 붙박이장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자전거로 위장?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위장을 했다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참, 이런 말 자체가 참 일단은 그 집 안에 붙박이장에 돈을 현금 그것도 수억 원의 현금 6억 원 최소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현금 중 일부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돈을 보관했다는 것도 웃기고 이게 딱 보면요 그렇잖아요. 이전에도 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은 회장의 동생이시잖아요. 예, 이분도 예전에 여직원 계좌에서 7억 원이 발견이 되자 장롱 속에 보관해오던 돈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따 그냥 형제가 그냥 장롱만 열면 돈이 수억 원을 다들 돈을 이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집에 혹시 장롱만 가득한 거 아니에요? 붙박이장 장롱 그냥 서랍장 장롱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모든 장롱 서랍만 열면 그냥 돈이 몇 억씩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모든 장롱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캐비닛처럼 쫙 그냥 한 벽이 칸칸이 다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열쇠가 다 있고요. 여기에는 누구한테 삥 뜯은 거 1번 사물함 누구한테 삥 뜯은 거 2번 사물함 얘한테 삥 뜯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깔려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야기 터지면 걔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3번 사물함에서 꺼낸 일부 3번 사물함에 10억이 있는데 그 중에 6억을 꺼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거 대단한데? 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상 거의 형님과 아우가 이상은 회장과
그리고 이상득 의원 두 분이 아주 똑같이 뭐 일 터지니까 수억 원을 장롱안에서 꺼내다가 준 거다. 장롱안에 보관하던 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형의 그 동생이다. 예, 생각이 들고요. 절도 보면 뭐 하나 몰라요. 신고도 못할 텐데 그러시는데 그러게요. 이런 집 털어가지고 돈 긁어가면 이건 뭐 신고도 못하는 거잖아요. 현금 뭐 얼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뭐 어쨌든 이 참 그 은행권 거래를 두려워하는 이 두 형님들, 과연 이 돈 대체 어디서 났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이상은 회장께서 6억 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 동생, 장롱에 7억 보관하고 있던 우리 동생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총선 비용으로 지원하려고 내가 잘 캐비넷에 넣어뒀던 돈이다. 잘 모아뒀던 돈이다. 근데 이상득 우리 동생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 돈이 이제 붕 뜬 거죠. 이거 딱 얘 주려고 그랬는데 돈이 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돈을 어차피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그 동생 말고 다른 동생, 더 밑에 또 이상득 의원 말고 우리 명박 각하의 아드님, 조카에게, 이시영 씨에게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죠? 이제 근데 참 그게 애매한데요. 물론 형제 사이에 또 자금, 정치 자금 이걸 또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또 의원이시고 이분 다스 회장이신데 이걸 주는 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정치 자금을 어쨌건 지원을 해주는 게 이걸 또 정말 빌려주는 거인지 빌려주고 되돌려 받으려고는 했을까? 그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건 통 큰 형제들이라서 집에 뭐 어차피 캐비넷만 열면 돈이 나오는데 그깟 거 뭐 줘도 그뿐 아니겠어요? 네,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요. 또 그 이상은 회장이 원래는 그냥 차용증 빌려주지 않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주려고 했는데 이시영 씨가 굳이 차용증을 가지고 왔더라. 자필로 된 차용증. 그래서 이 차용증 받고 돈을 이제 빌려준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도 그 시점 가지고 말이 많죠. 23일이네, 24일이네. 차용증을 써준 건 20일이고 돈을 4일 후에 주고받았다. 그리고 요 돈을 이제 시영 씨가 직접 집에 와서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차용증을 20일에 썼어요. 써서 차용증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요, 각하가 아니라 각하 형님 이상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캐비넷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박이장인지 자전거를 앞에 놓고 위장을 해놓은 그 붙박이장에 항시 6억 원 이상은 보관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용증 써주고 나서 이상은 회장이 급히 돈을 마련해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붙박이장에 급히 놓고 일부러 또 위장을 해서 자전거를 올려놓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있던 겁니다. 누구나 뭐 장롱 안에, 붙박이장 안에 6억쯤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6억, 그냥 집에 흔히 굴러다니던, 장롱에 흔히 굴러다니던 6억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왜? 차용증은 20일 날 써가지고 왔는데 굳이 온 애한테 다시 돌려주면 차용증 써왔어? 그러면 그냥 지금 가져가 하면 될 일인데 왜 4일이나 기다려서 나흘을 뵙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왜 나흘 뒤에 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뭐? 그러니까 이 날짜가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장난친 게 아닌가, 가공된 날짜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의문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상은 회장이 이 6억 원
동생에게 원래 총선 자금으로 보내주려고, 지원해주려고 했던 건데, 동생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 돈이 남게 된 거다. 그래서 이시영 씨에게 6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거 어떡하지? 날짜를 보세요. 이시영 씨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이 지난해 5월입니다. 뭘까? 이게 뭐죠? 지난해 5월이고요. 총선은 올해 4월입니다. 이거 뭐지? 미래를 예측하나요? 아니 이상득 의원이 작년 5월에 이미 나 내년에 총선 안 나갈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까? 출마를 솔직히 지난해 5월까지는요. 지난해 5월까지는요. 아직까지 우리 이상득 의원께서 그래도 그때 이미 나는 이제 정계 다 은퇴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음 혼자서 먹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아직 그죠? 그때까지는 우리 상황각하로 불리셨던 분이거든요. 상황으로 불리셨던 분이거든요. 지난해 5월까지는 아직도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총선에 안 나갈 거라고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 시기가 저축은행 사건 때인가? 저축은행 사건 때인가요? 그때가? 저축은행 사건 때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우리 그 이상득 의원께서 확실하게 출마를 안 하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 그때보다 좀 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면 그때 미리 저축은행 사건 터지자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나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나는 그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 돈으로 우리 동생이나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 네, 저축은행 때가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7억 원이 문제가 된 것이 올해 초라고 합니다. 네. 올해 초래요. 아주 먼 것 같은데 올해 초네요. 7억 원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게 올해 초랍니다. 여러분. 아주 먼 얘기 같죠? 올해 초래요. 그러면 작년 5월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아주 떵떵거리고 계실 때 그 타이밍에 미리 알고 우리 이상은 회장께서 그때 한참 동생은 그냥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회장께서 내가 너 지금 그렇지만 너 곧 아마 너 떨어질 날 온다. 너 내년 총선 못 나가. 이 돈 너 못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걸까요? 자리 깔고 앉으셔야 되겠는데.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시점적으로도 이제 장롱 속에 넣어둔 돈을 왜 차용증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안 줬을까? 나흘 후에 줬을까? 또 애매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동생에게 주려고 선거자금으로 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돈이었는데 걔가 안 나간다 그래서 준 거다라는 것도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고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또 지적되고 있는 이야기는요. 이게 지금 우리 이 회장 측 지금 해명이 오히려 더 의혹에 거의 이제 도화선을 그냥 불 확 당긴 셈이 돼버렸는데요.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이제 외국에 계셨으면 알아서 이시영 씨가 그냥 말 좀 이렇게 하다가 말았을 텐데 굳이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 하시니까 족족 이렇게 막 터져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상은 회장과 두 명의 형제 간의 돈 거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동안 이상은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이 두 동생은 정치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영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두 동생의 재산 관리인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게 참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상은 회장이 지난 1977년 제주 소기포시에 과수원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1978년에 1년 만에 중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착공되면서 값이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장이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5만 원에서 50만 원이던 과수원 관리비를 내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비를 동생인 이상득 전 의원이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상은 회장이 뭔가 땅을 샀는데 돈이 이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50만 원 관리비도 못 냈어요. 그리고 관리비는 이상득 의원이 부담해 왔어요. 이런 게 아마도 실소유주가, 이게 또 다스 실소유주도 각하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 실소유주가 아마 이상득 의원 아니겠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고 하고요. 예, 뭐 이것도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다스도 실소유주가 우리 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아마도 이상은 회장이 아무래도 진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집에 캐비넷이 있는 거야. 스위스은행 요즘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스위스은행도 못 믿겠는 거지. 어디 그냥 은행 자체는 다 불안한 거예요. 이상은 회장이 가족은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는 이제 그 어느 캐비넷 앞에는 자전거로 좀 위장하고 어디다가는 이게 뭐 딴 거 좀 뭐 화분 좀 놔둬가지고 위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집안 곳곳을 그냥 쫙 그냥 돈 넣어놓은 장롱 또는 캐비넷 또는 붙박이장으로 쫙 늘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명의 좀 빌려주면서 과수원 명의 빌려서 사도록 해주고, 그리고 다스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동생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걸로 먹고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요런 거, 그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곡동 땅 살려는데 돈이 모자라? 그거 이상은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이상은 은행 가서 6억 받아와. 빼오면 돼. 해가지고 차용주 가서 이런 거죠. 입금 확인증, 아니 입금에 돈 받는 거. 돈 이거 나 송금 아니 송출 아니 뭐라고 하죠? 입금 반대가 뭐죠? 출금, 그죠? 출금. 나 뭐니 무식해가지고 출금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그잖아요. 출금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확인을 그냥 딱 받아서 6억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돈.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그죠? 예, 우리 각하께서 한두 분이 아니라 이 각하와 지금 이때까지 각하와 우리 앞서서는 근혜공주님의 측근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각하 집안 요 사람들끼리 지금 주구장창 다 이제 연결돼 있다, 쭉쭉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알고 보면 이상은 회장을 이 은행 삼아 부정으로 이제 권력을 이용해 축적해온 이런 자금들, 이런 것들을 스위스은행보다 더 안전한 형님의 집 장롱 안에 이렇게 쭉 축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형제들이 자기 돈 빌려주고 이럴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놨다가 가지고 온 거죠. 돈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형님 거기 계좌 이체 좀 해주시죠. 뭐 이런 우리 이제 계좌 이체를 여기는 아날로그로 아들 보낼 테니까 돈 그 편으로 보내주시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이거 참 진짜 이야기가 쏠쏠하죠. 굉장한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전국의 모든 도둑들 들으세요. 여기 지금 노다지가 있어요. 이건 뭐 여기 딴 분들 캘 필요 없습니다. 이상은 회장, 이상득 의원 이런 분 캘 필요 없고요. 역시 노른자위는 이상은 회장입니다. 일단 들어가시면요,
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뭐 캐비넷이고 장롱이 왠지 많을 거예요. 뭐 자전거 앞에 세워놓고 화분, 뭐 미술품 걸려있고 이런 건요 샅샅이 뒤져보세요. 일단 열었다 하면 몇 억씩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 은행이거든요. 우리 각하의 재산, 이상득 전 의원 재산, 이 집안 재산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건 사실요 정당한 거래로 돈을 모은 거고 이런 게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가지고 가셔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 게 예, 충분히 네 아주 전국의 대도들이 충분히 탐낼 만한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장난 아니죠? 네 장롱 앞에 뜬금없이 자전거 있고 그런 또 장롱 있으면 거기가 바로 금광 금광 깨는 겁니다, 여러분. 야 정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는군요. 재산을 스위스 은행도 못 믿는 이런 분들. 야 대박이네요, 진짜. 엄청난 CCTV 예상. 그럴까? 모든 이 장롱 앞에 다 CCTV가 있는 거죠. 대박이네요. 그러면 우리 그 영화에서 봤던 도둑들 이런 팀이 좀 출동해줘야 될 것 같은데. 딱 해가지고요. 홍길동 이렇게 의적처럼요. 쫙 털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려주는 거야. 이러면 진짜 대박 난다. 어? 진짜 대박이죠? 최고다, 최고. 누가 좀 안 해주시나? 우리 홍길동 없나요, 홍길동? 그 집 좀 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만 털면 이제 디엔드. 네. 너무 한참 너무 오랫동안 제가 떠들었네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김장훈 없다. 장롱에 돈 없다. 이제